있어가지고 오늘은 기차 타고 신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요? 네. 네. 이 황금 같은 일요일을 투자하기란 참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 마음이 좀 무겁게 오신 건 아니시죠? 좀 많이 무거우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저는 암에서 잘하게 생겼어요? 네. 저는 아메이 만난 지 이제 16년 됐고요. 오래됐죠. 10년 이상 하신 분들을 보면 와 직장 16년이라고 얘기하면 괜찮을 일인데 아메이 16년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16년 전에 아메이를 만났고 굉장히 저는 좀 부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꿈꿨던 그런 것들을 그냥 목표한 대로 그냥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이 다음에는 이렇게 되고 이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냥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나 얘기하죠. 인생의 변수가 생긴다고. 그런데 그런 말들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고 경험해보지 않고 결혼을 덜컥했죠. 그런데 결혼이 변수더라고요. 결혼부터 변수가 시작됐어요. 부모님의 슬하에 있을 때는 그냥 부모님이 모든 것들에 다 서포트 해주셨고 그냥 그랬어요.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살아오다가 제가 결혼을 하면서 인생의 변수를 만나게 됐고요. 제 남편이 굉장히 크게 학원을 차리면서 또 더 큰 변수가 생겼고 가장 인생에서 나를 서글프고 초라하게 만드는 게 돈이라는 걸 처음으로 깨닫게 됐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아무래도 것 같고요. 남편과 저 되게 연애 5년 하고 결혼을 해서 진짜 매일 일수지금에서 만났거든요. 매일매일 만났거든요. 정말 10분이라도 보고 만났었던 그런 관계였는데 참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또 가정에 위기가 오니까요. 그 5년의 그 끔찍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맨날 못 보고도 못 견뎠던 그런 시간들이요. 참 무의미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고요. 매달 저는 돈 걱정으로 매일매일 보내는 그런 인생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때 저희 남편이 대안이라고 가져온 게 아메이였던 거예요. 여러분 웃음이 나와야 안 나와요? 많은 분들은 처음부터 제가 아메이를 열심히 했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참 어렵게 제가 아메이를 받아들이게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의 마음을 제가 누구보다도 압니다. 그리고 제가 대전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어떤 마음으로 올라왔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꼬시러 왔을까요? 아메이 설득시키려고 왔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여러분 아메이가 팔자에 있잖아요. 해요. 네, 저 편안한 마음으로 왔어요. 저도 불편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지만 귀가 열려 있었고 듣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혀 내 인생에 아메이를 생각해보지 않았던 제가 16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으로 제 인생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오늘 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요즘에 저는 이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단어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현재 삶에 비춰봤을 때 지금 행복이 굉장히 가까운 곳에 계신 분, 나 지금 행복하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 겁나게 행복하다. 응? 나 너무 행복하다. 그럼 보통이다. 우울하다. 근데 아마 이곳을 나가면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런 통계 조사들이 나왔습니다. 세계의 행복 순위를 매겼는데요. 우리나라는 한 54위 정도 했어요. 저는 이걸 딱 보고서 생각보다 행복하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굉장히 하위권에 있을 줄 알았거든요. 굉장히 행복하다 한 중간쯤 정도는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곤란에 처했을 때 바로 도움을 청할 친구나 친척이 있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91위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딘가에 도움을 청할 친구나 친척이 별로 없습니다 라는 의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가면서 스스로 뭐를 해야 할지를 결정할 자유가 있냐? 이렇게 질문했더니요 무려 144위가 나왔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없는 인생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 타령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막상 현재 대한민국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행복은 사실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여러분 가난하세요? 여러분 가난하세요?
저는 가난이란 단어는 별로 못 느꼈다 그랬죠.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돈이 없는 게 가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의 의미는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가난의 정의는 뭐냐면요, 물질적으로 돈이 없는 거 가난이 맞아요. 돈 없고 정말 빚이 많고, 그죠? 매달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물론 가난이지만, 진짜 더 깊이 가난을 들여다보면요, 가난은 기회조차 만나지 못하는 것이 가난이라는 거예요. 기회를 못 만나는 것이 여러분 가난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깨닫지 못하는 어떤 내적 결핍도 여러분 가난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이 있다고 가난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돈이 없다고 가난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돈과 상관없이, 물질적인 것과 상관없이 이 내적인 것과 내가 기회를 만나지 못하는 것 또한 그거는 가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와서 가장 쇼킹했던 말이 뭐냐면, 가장 쉬운 대물림이 가난이다라는 말이 전 너무 쇼킹했어요. 네. 그냥 저절로 되는 거래요. 그 가난은 저절로 대물림이 되는데, 말하지 않고 시키지 않고 세뇌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부모의 그 가난한 생각이 자녀에게 대물림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그 가난한 습관이 대물림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 내적 결핍도 가난이다라는 걸 저는 이런 자리에서 듣게 됐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평생 직장이 붕괴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더 이상 얻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이는 점차 늘어납니다. 그래서 100세 이상은 대부분 살아낸다라고 얘기하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 아마 100세를 넘기시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죠. 9988234. 무슨 말이에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지금은요, 9988234의 의미가 다시 재조명됩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세와 사랑에 빠지다. 헐. 네. 그렇게 다시 사랑에 빠져도 될 만한 나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의 양극화예요, 여러분. 너도 가난뱅이, 나도 가난뱅이면 여러분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누군가는 계속 부가 축적이 되고요, 늘어나고 잘 살게 되고요, 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난뱅이가 되는 그 상대적인 빈곤감이 나를 너무 초라하게 만든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3번이 바로 내적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적으로 뭔가 허하고요, 뭔가 가능성이 없는 그 비참함에 내가 스스로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여러분 20년 이에 여러분이 아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다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보면 뭐합니까?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 네. 분명히 우리는 이런 얘기들이 듣고 있고요,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요, 나한테 적용이 안 됐고요, 이런 직업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직업들입니다. 의사, 약사, 아직까지도 공부 잘하면 의대를 보내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공부를 잘하면 변호사를 시키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너무 똑똑한 AI들이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정말 이제 공부 잘하는 걸로는 인생의 어떤 반전이 일으키기가 참 어려운 세상 앞에 살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AI예요. 로봇이에요. 그런데요, 이 AI 로봇이요, 어떤 걸 하냐면 이제 감정이 이제 들어가는 로봇이 개발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쥐의 지능만큼, 그 다음에는 점차 높아져서 닭의, 그 다음에 원숭이의, 이렇게 지능이 점차 높아지면서 거기에 감정까지 들어가는 로봇이 이제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를 시켰냐면요, 탑쌓기를 시키는 거예요. 탑을 쌓는데요, 빨간색, 노란색 뭐 이렇게 탑을 쌓아요. 그 다음에 미션을 줍니다. 탑을 부수라고 미션을 줍니다. 근데 로봇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또 얘기해요. 저 탑을 부숴라고 얘기했더니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미션이 떨어집니다. 다시 그 탑을 부수라고 지령이 떨어지니까요, 로봇가 그 탑을 부수기 위해서 그곳으로 이동을 하고요, 팔짱을 끼고요, 엉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미션을 줍니다. 탑을 부수라고. 그랬더니 그때 팍 부수라. 신경질을 내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이요,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많이, 그리고 인간이 잘했던 그런 영역을 대부분 로봇이 차지하는 세상으로 우리는 변화되는 걸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세상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우리의 직업들의 대부분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2016년도에 신입사원의 평균 연령을 보면요. 남자는 30살이 다 돼야 입사가 가능합니다. 29.5세고요. 여자는 27.1세에 평균적으로 신입사원이 되는 나이예요. 그런데요. 은퇴하는 2017년도에 평균 은퇴 나이를 봤더니 희망 은퇴 연령은 71세입니다. 그런데 실제 은퇴 연령은 49세, 50세를 저는 다시 말하면 30살에 입사하고요. 20년 뒤에 퇴직하는 인생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 현재 살아가지고 40대를 굉장히 비참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40대는요.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녀에게 버림받는 첫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0대들에게요. 당신의 부모님들이 몇 살에 돌아가시면 맞겠냐라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애들이 몇 살로 했는 줄 아세요? 63세. 네. 죽여요 살려요.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 금이야 오기야 그냥 금지옥역으로 그죠? 부모님이 등골 다 빼서 키웠더니 결국 63세쯤 돌아가시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10대가 바라볼 때 60대는 굉장히 많은 나이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야 부모님이 모아놓은 돈으로 내가 조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요, 걔네들이 우리를 못 모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요? 30살에 취직하고요, 50세에 퇴직하기 때문에요. 자기 인생조차도 버텨내기 어려운 현실 앞에 놓여 있는 거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시대의 변화가 되고 있어요. 정년퇴직 나이 50.9세라고 체감 나이가 나왔고요. 여러분 대기업일수록 나이가 젊습니다. 48.8세를 기점으로 수입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소기업은요 50.8세 정도 되면 수입이 끊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공기업은 54.8세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월급은 어떠세요? 여러분 받은 월급이 한 달 내내 끝날 때까지 월급 나기 전날까지 통장에 남아 계신 분 혹시 계세요? 우리 월급 보리고개라는 말 있죠? 2주 되기 전에 끝난다는 거죠. 어떤 분은요 받는 월급 그날 다 카드 나가고 나면 다시 제로고 다시 마이너스로 카드 쓰다가 다시 월급 나오면 하루 사이버머니죠. 그냥 돈을 만져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월급 소진까지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고요. 우리는 하고 싶은 건 많죠. 그런데 수입은 정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근데 이렇게 받는 직장인의 소득도 결국은 생각보다 길게 받지 못하는 인생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영업을 선택합니다. 자영업이 로망이에요. 뭔가 내 거를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자영업의 비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1년 미만의 주점 유흥 서비스는 26.4% 휴폐업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음식점, 의류, 백화점, 스포츠, 오락, 전자제품, 학원, 교육 서비스, 숙박업. 여러분 이것들 중에 우리가 원하는 직업 다 있죠. 여자들은 대부분 치킨집, 커피숍, 또 뭐 하고 싶어요? 옷가게 이런 것 좀 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대부분 그런 것들이 1년 미만 안에 한 20% 혹은 은 30% 가깝게 폐휴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미만에 이렇게 그러면 도대체 성공할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되냐? 여러분 성공하는 확률이 다 5% 미만인 거 아시죠? 현상유지 15% 미만이고 대부분 80%가 다 문을 닫게 된다. 근데 그 돈이 다 있는 돈이었냐, 모아놓은 돈이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다 뭐예요? 대출을 내서 혹은 퇴직금을 정산해서 자영업을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한 번에 인생을 걸고 있다는 거죠. 벤처보다 살아남기 어려운 한국 치킨집, 기승전탁. 서울대 나와도 닭집으로 끝난다고 얘기하죠. 닭집 정말 많아요. 그러나 살아남기 어렵다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여러분 편의점 상황도 우리가 보통 남자들은 편의점이나 주유소 하나쯤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편의점과 주유소의 상황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봤더니요. 월 매출액이 여러분 편의점이에요. 4,500만 원의 월 매출액을 여러분 어때요? 4,500만 원 괜찮지 않나요? 괜찮은 소득이에요. 매출은 괜찮아요. 그런데요. 인건비 제외 비용이요. 3,980만 원이 나갑니다. 그리고요. 인건비로 알바생 2명을 썼는데요. 그래서 최저시급으로 했더니 288만 원이 나갔고요. 결국 본인은 232만 원 정도의 소득을 취했습니다. 4,500만 원의 매출인데 230 직장인보다 못한 소득의 주인공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해가 지나서 2018년도가 됐는데요.
여러분 금액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최저시급이 더 올랐어요. 그래서요 결국 186만 원의 소득을 가져갑니다. 그 여러분 편의점 하면 다 망하냐? 아니에요. 편의점에도 성공하는 편의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유소를 한번 볼게요. 자, 3억 4천만 원이 월 매출입니다. 여러분 되게 높죠? 그런데요 유류세, 운영비, 카드 수수료를 제외했더니 3억 2,830만 원이 나갑니다. 그리고요 인건비가 870만 원이 나가니까요 주유소 사장님은 3억 4천만 원의 매출인데요 300만 원을 가져갑니다. 그리고요 2018년도가 됐더니 160만 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에이 저거 너무 극단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생각보다 확실한 건 뭐냐면 이것보다 100만 원, 200만 원 더 받는다 할지라도요 어느 직장보다 못한 그런 자영업의 현실을 우리는 여러분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맞죠? 네. 여러분 대안이란 단어가 전 처음에 참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면 되잖아. 바쁘게 살면 밥 굶고 살겠어?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매달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꾸려 나가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뭐 좀 될 만한 거 없나? 뭐 좀 성공할 만한 거 없나? 이런 거 찾고 계시지 않으세요? 현재 매우 만족하시진 않으시죠? 그쵸? 만약에 현재 삶에 매우 만족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남편이 어려움에 처했고요 매달 이자로 갚아야 되는 데는 돈이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매달 돈 때문에 정말 숨이 컥컥 막히는 그런 상황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정말 끝은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의 끝은 뭘까? 난 어떤 삶을 맞이하게 될까? 내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될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엄청 크게 학원을 차렸기 때문에요. 중국 학원을 보통 200평을 차렸고요. 저는 3년 만에 10억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10억의 빚을 갚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매달 100만 원을 갚아도요. 1년이면 1200만 원이고 10년이면 고작 1억 2천이에요. 다시 말하면 10억을 갚으려면 여러분 100년이 걸려요. 다시 말하면 저는 매년 죽을 때까지 빚을 못 갚고 죽는 인생이 제 앞에 놓여 있다는 걸 제가 끔찍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뭐 10억의 빚을 져야 대안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그냥 2020년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모두 대안이 필요합니다. 왜요? 제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런 인생을 살아내지 못할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한번 켜보세요. 희망적인 뉴스 보셨나요? 경기 좋아진다는 뉴스 나왔나요? 이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규제 점차 어려워지고요. 내년은 더 어려워진다라고 저 성장 시대라는 걸 우리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 대안이란 단어는요 굉장히 희소식이고 눈이 번쩍 떠지는 말일 수 있어요. 여러분 5년의 여러분 인생을 보는 방법은 두 가지랍니다. 어떤 책을 읽고 있냐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5년 뒤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요. 저도 전혀 관심이 없었던 파트에 책을 읽기 시작했고요. 낯설었던 이런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제 인생에 많은 변화들이 생겼죠. 많은 사람들이 대안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본질적인 이 의미가 뭐냐면 좋은 물건을 직접 공장에서 생산한 좋은 물건을요 소비자한테 직거래한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입니다. 이상한 거 있나요? 물건을 잘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직거래한다. 직거래하는 형태의 유통 방식을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따라붙죠. 주변에서는 특히 뭐라 그래요? 이거 아메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그러면요 하지 말라고 난리죠. 그래서요 가족, 친구, 친척, 동남아는 뭘까요? 동네에 남아있는 아줌마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동남아.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면 너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신기하죠? 네트워크 마케팅의 진실을 누군가는 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학자들, 교수, 전문 경영인들은 하라고 합니다. 부의 미래, 엘빈 토플의 부의 미래에서도 로버트 기요사키 트럼프의 부자라는 책을 통해서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유수한 그런 경제학자들도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을 권합니다. 왜 누구는 하지 말라고 하고 왜 누구는 하라고 할까요?
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지금 미국은 한 남자로 인해 뜨겁다.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의 말에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언론 매체가 주목하고 있고,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는 그의 사진을 찍고 사인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룬다. 자산 10조 원의 부동산 재벌, 자산 10조. 수차례 파산 위기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재기의 달인, 자신의 이름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 자기 PR의 귀재, 그리고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이 남자는 바로 도널드 트럼프다. 자, 질문을 토크쇼에 나가서 하는 질문의 토크쇼 일부입니다. 데이빗 레터맨 쇼에 출연한 적이 있는 트럼프는 당신이 모든 걸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라는 여러분은 뭐를 질문에 하시겠어요?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좋은 네트워크 좋은 마케팅 네트워크 회사를 마케팅 찾아 회사를 일할 겁니다. 찾아 라고 일할 했다. 겁니다. 순간 대답에 수많은 반죽은 청중들이 야유를 보내서 야유를 그는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고 당신들은 거기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라며 사람들의 핑계를 꼬집었다.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했지만 특유의 자신감과 성공 철학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온 도널드 트럼프. 현재까지 이슈와 화제가 되고 있는 그의 정치적 행보 또한 도널드 트럼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아닐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트럼프가 여기 있는 이유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라고 꼬집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설득하러 온 거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나 갖고 있는 딱딱한 고정관념이 있다면, 그래 아메가 아니야, 무슨 아메가 전 세계 1등? 아메가 인생의 대안이 된다고? 그 말은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한번 그냥 객관적으로 왜 누군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렇게 좋은 대안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만 들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정관념의 또 다른 말은 뭐냐면 고정관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고정관념이 여러분 제대로 된 거예요. 고정관념이란 거 있나요?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어떤 고정관념이 있나요? 이 사람을 봤을 때 첫 이미지로 하죠. 좋아 보이네요. 성격이 좋아 보이네요. 착하 보이네요. 똑똑해 보이네요. 엘리트 같아 보이네요. 가난해 보이네요. 성격이 XX 같아 보입니다. 네. 이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고 고정관념이죠. 근데 그건 이미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세뇌됐나요? 저는 16년 동안 왜 이 사업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누구한테 설득당했나요? 아니요. 저는 여러분 중학교 교사였거든요. 저는 학교도 사표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16년 동안에 이 일을 경험했다면, 저는 분명히 제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일이 정말 아니었다면 전 분명히 양다리 걸쳤을 거예요. 제가 뭐 하려고 제 안정적인 직장을 걸고 사표까지 내면서 이 일을 할까요? 여러분 오늘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아메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삐딱한 시선으로 안 될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보지 마시고요. 왜 이 사람들이 이 일요일날 이 시간에 나와서 아메에 대한 얘기를 들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하라고 하고 누군가는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누군가 얘기를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본질이란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 사업을 했던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본질은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거 말고 진짜 원래부터 갖고 있는 거 있죠. 원래부터 뿌리부터 그거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진짜의 가치, 전 그것이 아메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아메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아메가 다단계라서 여러분 눈을 가리고요 코끼리를 만져보면 여러분 코끼리 있는 털이 굉장히 많이 난 동물입니다. 아주 딱딱한 그런 털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주 억센 털을.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코끼리는 털이 없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일부분에 느끼고 들었던 그런 생각들로 아메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 누군가를 이용하는 것 같아. 다단계라서 파는 것 같아. 나 못해. 아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나 말을 잘 못해. 돈이 안 돼. 혹시 이런 이유로 전체적인 아메를 보지 못하고 부분의 아메이 때문에 선택을 못하고 계신 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물건만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부업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메를 사업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선택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이 사업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생각들을 한 번 더 해보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저는 대안이라고 했어요. 아메의 본질이 정말 첫 번째 대안이 맞습니다. 아메 플랜은요 2년에서 5년 플랜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2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다녔던 직장은요 적어도 20년을 다니면 연금이 만들어지는 아주 좋은 메리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년은 최소한 버텨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2년에서 5년 안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데요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하면서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부업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만약에 아메이가 부업이 아니라 본업으로 해야 된다고 했다면 전 아메이를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당신에게 남는 시간이 있을 건데 그 남는 시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조건이 있어요. 자본을 들이면 안 됩니다. 저 돈이 100만 원도 없었거든요. 통장에. 돈이 없는 저한테는 희소식이었어요. 자본을 들이지 않고 해야 됩니다. 점포를 차리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의 경험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물음표 모르겠지만 도대체 그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매달 월급처럼 나오게 될 거예요. 그 소득은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평생 나올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자녀에게 상속까지 가능한 연금성 소득을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메 사업의 본질은 뭔지 아세요? 바로 연금입니다. 연금. 제가 이 사업을 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2년에서 5년 안에 연금을 만들 수 있다고? 연금. 어떻게 연금을 만들지? 여러분 연금을 만들어내는 일은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니까 저는 제일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이요. 우리나라에서 1등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올림픽에 나가서 전 세계에서 1등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의 연금을 받을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12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습니다. 몇 등 한 거예요? 60억분의 1이에요. 1등 한 거예요. 1등 하면요 고작 12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습니다. 여러분 2등 하면요 은메달 전 세계에서요 2등 한 거예요. 얼마 받게요? 80 정도 80의 연금을 받습니다. 어때요? 연금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 3등 하면 얼마 받게요? 50 받습니다. 네. 연금은 다시 말하면 자기의 온몸을 10대부터 20대까지요 온몸을 그냥 부서져라 연습한 선수들이요 그것도 전 세계에서 다 이겨서 1등, 2등, 3등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게 연금이에요. 도대체 아메이가 뭐길래 2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안에 연금을 만들어요. 그 돈이 10만 원이든 100만 원 그 의미가 여러분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저는 쇼킹했어요. 연금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누구나 만들 수 없는 일인데 왜 이것이 연금처럼 나온다고 얘기해? 이건 정말 거짓말이야. 세상에 이런 일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안 믿어지지만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저는 16년 전에 안 믿어졌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2년에서 5년 안에 연금이 만들어지는 일이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아메이가 연금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이 단어를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고요. 이때부터 아메이가 너무 쉬워졌어요. 아메이가 왜 연금을 만들어줄 수 있냐면요. 아메이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으로 전 세계의 세상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써야 되고 해야 되고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가 뭐였냐? 아메이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나 저거 수백 번 들었던 단어인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물론 맞아요. 여러분 누군가는 수백 번 듣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느낌이 들지만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저거구나. 아메이가 슈퍼기 때문에 연금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걸 저는 깨닫고요. 완전 꽂혔어요. 사람들한테요. 정말 많이 얘기하고 다녔어요. 왜요? 내가 썼던 어떤 슈퍼도 연금을 만들 수 없었거든요. 근데 아메이가 연금을 만드는 슈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슈퍼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메 슈퍼를 들여다봤더니 아메의 건강보조식품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전 세계 판매 1등하는 건강보조식품이 아메 슈퍼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내년, 내후년, 앞으로 5년, 10년 뒤에 건강보조식품을 먹는 사람들이 늘어날까요? 점점 줄어들까요? 100% 늘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요, 헬스, 건강에 대한 거, 그리고 뷰티, 아름다움에 대한 부분은요, 돈이 아무리 없어도요,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아이템입니다. 그런데요, 심지어 아메가 슈퍼인데 그 슈퍼에 건강보조식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전 세계 판매 1등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판매 1등이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자사 농장을 갖고 있고요. 농약 한 방울 치지 않은 그런 농법을 가지고 여러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쇼킹했습니다. 저는 사업을 떠나서 아메이 뉴트리아들을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전 농장도 다녀왔고요. 농장 안에 무당벌레 진짜 여러분 그 얼마나 이뻐요. 그 무당벌레. 그 이쁜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먹는 줄 아세요? 진드기를 하루에 500마리씩 잡아먹어요. 근데 정말 이만한 자루예요. 다 가득 무당벌레예요. 그걸 손으로 퍼가지고요. 막 뿌리는 제가 체험을 하고 왔다. 말도 안 되는 농법으로 만들어낸 건강보조식품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전 세계 1등하는 좋은 슈퍼의 건강보조식품이라는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저는요, 들으면 들을수록 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면 아메 화장품이 나옵니다. 근데요, 전 세계 5등 안에 들어가는 화장품이 아메 슈퍼에 있습니다. 아메요, 아까 정수기 간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뇌돼서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자료들로도요, 가정용 정수기 세계 판매 1위가 아메 정수기가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공개된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냉장고나 세탁기처럼 생필품이 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요, 아메이 청정기가 전 세계 판매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청정기가 있고요. 이게 집에 여러분 필터 고양이 있는 집이라 그래요. 미치죠? 저 누가 먹겠어요? 아유. 아메이 냄비가 나옵니다. 그런 냄비가. 아메이 바디 제품이 나옵니다. 누구나 반드시 써야 되는. 그리고 아메이 치약이 나옵니다. 근데요, 소비자 중심 브랜드 대상 치약 1등 했죠. 그 다음에 아메이에 설거지하는 거, 빨래하는 거, 청소하는 용품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 얘네들이 친환경 세제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48시간 길어도 7일 이내에 다 생분해가 되는 세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년 잠깐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60년은 속이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60년은 속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전 세계에서요, 아메이 슈퍼가요, 네트워크 마케팅 직거래하는 슈퍼로 전 세계 1등을 지금까지 차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원포원이라고 해서 국산 제품들을 런칭해서 국산 우리나라 제조 회사들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용대 선수 굉장히 좋아하죠, 아메 제품. 여러분 아메 제품을 구매한 적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왜 제가 연금을 받을 수 있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한 번만 구매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아메 치약은 꼭 써야 돼. 심지어 여러분 공항에 가시면 여러분 치약 다들 저 액상 100ml 미만 그거에 샘플로 아메 치약 올려져 있는 거 아시죠? 그만큼 여행자들이 아메 치약 많이 쓴다는 거예요. 진짜 한 번만 구매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아메 제품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죽을 때까지 써야 되는 슈퍼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제품들이 재구매가 일어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게 연금까지 가능한 소득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메 슈퍼라고 얘기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그래 결국은 팔아야 되네. 여러분 제가 본질을 얘기했어요. 아메 슈퍼의 본질은 연금입니다. 연금만 생각하세요. 연금. 어떻게 하면 연금이 나오지? 여러분 아메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놀랍게도 여러분 파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돈을 받아와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분명히 그 일이 파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파는 걸까요? 만약에 파는 걸로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메 본질은 연금이라고 했어요. 파는 걸로는 절대 연금을 만들 수 없습니다. 누가 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누가 팔 거예요? 우리 애가 또 팔아요? 유언으로 남기는 거죠. 너 이 보너스 받으려면 너 매달 팔아야 돼. 너 매달 팔아라. 매일 팔아라. 너가 죽고 나면 네 자녀에게도 반드시 상속을 하려면 너 팔아야 된다. 그 아들한테 또 팔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이 일은 파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남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의 본질은 뭐냐면 팔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는 걸로는 소득이 생길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하지만 그것은 연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아미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재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살 돈이 그렇게 많으세요? 네? 사람들이 사재기 아미하면 망해 얼마 돈 날렸다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그러나 본질은 제가 분명히 연금이라고 얘기했어요. 연금은요 사서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평생 그 방식으로는 연금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는 걸로는 일시적인 소득은 가능하지만 연금은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메이 슈퍼는요 팔아서 될 일이 아니고요 사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럼 아메이는 뭐냐? 슈퍼니까 쓰는 거예요. 쓰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번이고요. 시아티소 뷰티 샴푸 집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잡다하게 내가 흩어져서 썼던 그런 곳을요. 내가 아메이라는 슈퍼를 체인지하고요. 아메이 슈퍼로 바꿔 쓰기를 시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아메이 16년 했고요. 저는 인생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변한 저의 집도 보여드릴 거고 저의 가족도 보여드릴 거지만요. 제가 16년 동안 했던 건 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 이 두 가지로 인생이 변했고요.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저는 올해 2019년도 여러분 저는 세금만 1억 5천을 냈습니다. 세금만. 느낌 아시겠어요? 아메면 돈 못 번다면서요. 근데 저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제가 뭘로 성공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전 두 가지밖에 하지 않았다니까요. 첫 번째 제가 뭐 했는 줄 아세요? 저는 다른 슈퍼를 다 끊었어요. 왜요? 나한테 이룰 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메이 슈퍼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요. 제가 했던 거, 저 이것 때문에 진짜 부자 됐거든요. 제가 물건을 팔러 다닌 게 아니라 전 이거 연금 나오는 슈퍼를 사람들한테 가르쳐줬어요. 처음에는 이해 못해요. 어떻게 슈퍼가 돈이 나와? 이 생각부터 있거든요. 근데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아메이 슈퍼를 이해할 때까지 소개해줬더니 가르쳐줬더니 결국 저는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여러분 저는요 저희 부부는 조금 오지랖퍼들이에요. 우리 남편은 뭐에 되게 꽂혀있냐면 영화를 너무 좋아해요. 영화 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동일한 영화를 봅니다. 사람을 바꿔서 자기가 영화표를 사고요 그 사람을 픽업하러 갑니다. 그리고 영화를 봅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고 다시 데려다 주고 밥을 먹입니다. 왜 그 일을 할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좋은 것들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우리 남편이 왜 굳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그 사람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람을 픽업해서 영화표를 사서 왜 보여줄까요? 뭐 때문에? 어떤 감정 때문에? 자기가 재밌었던 그 파트에 그 씬에 그 사람이 감동받기를 바라는 마음 아닐까요? 막 터지기를 바라는, 눈물을 짓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재밌었던 그 부분에 그 사람도 재밌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좋으면 나누고 싶어요. 저는요 먹는 거 맛있는 맛집 있죠? 저는 엄청 돌아다녀요. 맛있는 커피숍 같이 가서 내가 일부러 데리고 가서 사주고 맛있지 막 확인차서 소화하고 맛있지? 그 사람은 별로 감동도 없는데 내가 막 그치 좋지 막 이런. 왜요? 그 사람도 그 맛을 느끼고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마음 아니에요? 저는 연금 나오는 슈퍼에 꽂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다녀요. 연금 나오는 슈퍼가 진짜 있다니까. 아 진짜라고 있다고 알아보자고 들어보자. 근데 왜요? 본인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제 얘기를 다 반사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한테는요 그 사람이 알아들을 때까지 얘기해요. 왜? 진짜니까. 정말 좋은 거니까. 정말 그 사람도 나처럼 동일하게 이 감정을 느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 반복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 결코 아메 사업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왜요? 난 진짜를 가르쳐줬거든요.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걸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한테 얘기해줬을 때 창피하지 않은 제품이었고요. 창피하지 않은 회사였기 때문에. 저는 진심을 다해서 가르쳐줬고요. 한 명 아메 슈퍼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해하는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메 사업의 본질은 전 두 번째 자유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저희 남편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가장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자유 때문이에요. 자영업에 자유가 있나요? 없어요. 직장인의 자유가 있나요?
없어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어야 돼요. 심지어 자영업자는 정해진 시간에 밥도 못 먹고요. 정해진 시간에 퇴근도 못하는 인생 앞에 놓여 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어느 날 저한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희가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참 고민이다. 뭐가 고민인데? 그랬더니 고민이 없는 게 고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희 남편은 학원 할 때요 정말 얼굴이 새까매가지고 빼짝 말라가지고 입술이 보라 색깔이었어요. 저희 남편은 술을 원래 한 잔도 못 마셔요. 근데 담배를 피웠어요. 그 당시 옛날에 한 20년 전에. 근데 하루에 3갑을 피웠어요. 그래서 제가 담배를 태우시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하루에 3갑을 피우려면 어느 속도로 펴야 돼요? 그랬더니 줄담배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입에 담배를 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몸 상태였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 사람의 자유가 있었을까요? 새벽밤부터 밤 늦게까지 안 되는 학원임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야 했고요. 차 운행을 해야만 했어요. 근데 매달 마이너스예요. 희망은 안 보여요. 하지만 해야 했어요. 그런 인생 앞에 살고 있었던 우리들한테 자유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지금은 우리 남편은 매우 자유롭습니다. 정말 시간적으로 어마어마한 자유를 얻었고요.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고민이 없을 만큼. 고민이 없는 게 불안할 만큼. 아메이 비즈니스가요. 창업 이념이 뭐냐면 자유, 가족, 희망, 보살. 자유가 1번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 일이 도대체 뭐길래 왜 자유를 주냐는 자유. 근데요 자유를 선물을 받았다니까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여러분 가족입니다. 저는 처음에 아메에서 시작했을 때 저희 큰딸이 3살이었고 작은 딸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아메를 시작했습니다. 참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면서 아메를 했고요. 남편의 학원을 도와주면서 아메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아이들한테 충분하게 함께 해주는 시간을 못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간혹 할 때도 있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요. 사랑 가장 많이 받는 애들이 가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난 늘 방황했어요. 지금도. 우리 아버지도 한 번도 내 맘 알지? 사랑 표현하지 않으면 나를 낳았다고 해서 저 사람 날 사랑한다고 안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표현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아버지가 그렇게 못하면 엄마라도 번역해줘야 돼요.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는 거란다. 나도 너를 사랑하는 거란다. 아버지도 안 해줬고 엄마도 안 해줬어요. 끝끝내 안 해줬어요. 내가 50이 됐는데도. 그래서 우리 세 딸은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받지 못한 마음을 우리끼리 해요. 또 세상은 나머지 세상을 또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또 사랑해서 남한테 그 사랑을 또 줘야 되니까. 뭐 교육상이고 뭐 필요 없어요. 무조건 자식은 사랑을 줘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끼면 뭐예요? 아버지 돈 벌으면 뭐예요? 얘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걸 못 느끼는데. 엄마가 옆에서 아무리 사랑하면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번역해주지 않는데. 얘가 못 느끼는데. 이 애가 느끼는 감정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50년을 방황했어요. 저는 그것만 얘기할게요. 아버지는 바뀌어야 돼요. 나갔나? 그것도 아들 혼자 사는데 부숙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계속 전화하면서 가는 거야. 근데 전화를 안 받고 있으면 할 수 없이 엄마 지금 들어간다. 근데 문자 보내놓고 이제 들어가. 그럼 어느 때는 진짜 이렇게 하고 자고 있을 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깨워. 그러면 아 엄마 나 라디오 방송 있어서 나가야 돼요. 어째요? 이러고 이제 그래. 근데 엄마 그날은 자기도 굉장히 외로웠었나 봐. 이렇게 15층에서 이렇게 내다보는데 떨어지고 싶었대. 자기가. 너무 일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야, 이 마음이. 그래서 내가 엄마 언제든지 여기서 떨어지고 싶으면 내가 어떨까 생각을 해봤더니 뒤돌아서서 일을 하는데 일이 정리가 안 되고 아 얘가 이 정도까지 왔구나. 아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래도 젊은 사람이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일이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라는 걸 너무 잘 아니까 미치겠더라서 내가 너 그만뒀으면 좋겠다. 네가 아니라도 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했더니 아니래.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또 놓이면서도 너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너 너무 애썼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이렇게 또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잘 견뎌줬으면 좋겠다. 그때 진짜 그때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야자식아! 성대모사가 아니란 말이지 이 자식아! 특히 헤어스타일이 아주 인상적인 팀이었어요. 빅스크림과 나이프가 귀여운 심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항상 또 이미 일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룸메이트 이거 시작할 때 제가 한 해 보고 두 해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나도 있고 형도 있고 동생도 있다는 게 제가 힘들 때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분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결국 그것도 나중에 좀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너를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너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싫어하는 사람까지 풀어가고 넘어가려면 너무 버겁다. 그러니까 너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만이라도 실망시키지 말고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제가. 뭐 이런저런 아들 얘기 들으면 항상 웃어요. 뭐 본인이 못해준 게 많다. 아들에게 늘 미안함을 가지고 있나 봐요,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뭐 마음에 든 사건이 있다면서요? 지금 힘들다 보니까 돈을 막 이렇게 쓰셨어요. 아버지도 쓰시고 좀 생활비서 쓰다가 그때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요거를 못한 거죠. 저는 학교에 가 있었고 가는데 어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돈이 됐다. 비두야. 근데 그게 뭐냐면 그 공장 다 힘드시잖아요. 근데 아들 어머니가 막 우니까 무슨 일이냐. 아들을 대학도 못 보낸다. 돈이 없어서 해서 그분들이 17만 모으셨어요. 다 힘드시죠. 앉아 있었죠. 원무과 앞에. 근데 저기 복도가 불이 다 꺼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앉았는데 어머니가 저기서 기루야! 그러는 거예요. 아 진짜. 난 그 모습이 눈만 감으면 자꾸 보인다. 그 어머니가 어머니 인생에 그 다 꺼진 불 밑에 빛을 받아 벤치에 앉아있는 초라하게 앉아있는 아들 모습이 엄마도 눈만 감으면 떠오른다. 엄마 시간. 어머니 시간. In 17 years or more that I have not had any birthday with Henry, not have any birthday with Henry. This is really my first time. I really feel very happy. 11 years. I really feel very happy. And thank you for all the friends here. I really feel very happy. And thank you for all the friends here. Thank you, Henry. 우리 아빠 그 모습 보고 전 진짜 많이 놀랐어요. 저는 우리 아빠 눈물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Today, Henry's here, Thanksgiving Day, and with cooking together and eat together, sharing the sumptuous meal together is the best thing that ever happened to me. I'm happy. 네, 저는 아메 사업하면 가족이 굉장히 가족 때문에 한 거예요. 제가 어떤 강의를 들었을 때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자기가 아메 사업을 하는 이유는 누군가의 비빌 언덕이 되기 때문이다. 전 비빌 언덕이라는 단어를 꽉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고요. 좋은 부모님의 자녀가 되고 싶었고요. 좋은 아내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사는 거였던 거였어요.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열심히 더 열심히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메를 시작하고 났더니 아메는 좋은 부모 되기 프로젝트였어요. 저는 분명히 2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 안에 다이아몬드가 됐고요. 그 아이한테 저는 멋진 것들을 선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리를 조금 줄여주세요. 네, 저는 우리 아이 3살 때 시작했는데 이 사진은 뭐냐면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자기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삿포로 리더십 여행을 간 거예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처음 삿포로 스키에 신었던 그때고요. 저는 아메 사업을 만나기 전에 18평, 7평, 18평짜리 아파트에 살았어요. 한 동짜리 아파트였고요. 우리 아이들은 늘 그냥 복도에서 놀았던 것 같아요. 왜 복도에서 놀았을까요? 놀이터가 변변치 못해서. 그래서 맨날 복도에서 돗자리를 깔고 또 자전거를 타면서 놀았던 아이들. 어떻게 생각해보면 저는 이 아들한테 5만 원짜리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그냥 형편없는 엄마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아메와 함께 성장을 했고요. 아메로 리더십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고 또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끝이 저희 큰딸인데요. 살이 좀 쪘죠. 그래서 저희 딸이 여행을 다니면서 음악이 조금 더 소리가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유학을 꿈꾸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 엄마였다면
요약을 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저희 딸이 떠나기 전에 썼던 편지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메하는 엄마 아빠들이 자녀에게 어떤 이미지인지.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저 연진이에요. 벌써 2019년 어버이날이네요. 작년 편지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말이에요. 이 편지가 한국에서의 마지막 어버이날 편지일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원래 사업이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성공한 모습을 보니까 저도 엄마 아빠처럼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성인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 같아 감사해요. 제일 최근에 바닷가를 간 것도 진짜 감동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어버이날과 제 생일을 특별하게 보낸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부모님이 열심히 하는 만큼 가서도 진짜 열심히 할게요. 저는 정말로 진심인데요. 어느 가족보다 우리 가족이 가장 화목하고 재미있고 예쁘고 잘 웃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가족이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해요. 부모님 저도 엄마 아빠처럼 커서 성공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너무 사랑해요. 이게 여러분 아메를 하는 자녀들의 부모를 바라보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에 방학 때 나왔거든요. 다시 우리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가서 있는 아이들의 각자의 위치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꿈을 다시 도전하기로 마음먹고 저희가 헤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친정부모님, 시부모님이신데요. 사실은 제가 비빌언덕이 되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정말 비빌언덕이 되어드리고 싶었는데 사실은 제가 아주 적은 돈으로 부모님한테 해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픽업을 하면서 양가 부모님에게 정말 매달 생활을 해낼 수 있는 연금을 넣어드리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를 볼 때마다 저것들 어떡하나, 아유 저렇게 힘들어서 어떡하나 이런 고민하지 않으세요. 니네들은 됐다, 니네들이면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저희 부모님들이셨고요. 전 18평에 살다가 지금 120평으로 전 이사를 갔습니다. 저희 집 거실이고요. 제 2층에 2층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 주방 거실이고요. 침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드레스룸까지.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갑자기 음악이 뚝 끊어지니까 굉장히 아주 네. 여러분 정말 아메 비즈니스 통해서 가장 감사한 건 여러분 가족이에요.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엄마가 되기 시작했고요. 해줘서가 아니에요. 뭔가 물질적으로 해줘서가 아니에요. 그 아이한테 여러분 등 펴! 어깨 펴! 이런다고 어깨 펴지지 않는다는 걸 전 여기서 배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차오르는 그 자신감은요. 부모님이 만들어줄 수 있는 백그라운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정말 우리 아이들은 어느 곳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한 그런 아이들로 자랐고요. 아메 사업의 진짜 멋진 본질 중에 하나가 바로 나눔입니다. 이거는 저희 아이 다이아몬드들인데요. 저희들의 과거는 너무 초라해요. 어떻게 통장에 100만 원도 없었고요. 타고 다니던 차들도 다 프라이드, 모닝, 마틴스 이런 것들을 타고 다니면서 아메 사업의 그 심장 뛰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부여잡고 이 자리에 저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조의 다이아몬드가 더 성취를 했고요. 지금 또 1조가 큐다이아몬드 진행되고 있어요. 이분 있죠, 이분. 저분, 이 회색옷 입으신 분. 저분은요, 여러분 처음에 아메를 바라보시면 다들 마음이 다르실 거예요. 저분은요, 저희 부부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팀장이 왜 나오지? 이런 분이었어요. 아니 저분이 너무 분위기를 흐리는 거다. 왜냐면 여러분 그 화장을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데요. 가부끼처럼 화장이 진한데 이렇게 뜬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늘 햇빛으로 왔어요. 그리고 미팅장을 왔어요. 그런데 너무 시원하게 심지어 졸아. 그리고 허물 씹어요. 허물 씹고 졸고 아니 왜 오지? 아니 저렇게 맨날 자다 갈 거면. 그리고 맨날 강의가 좋았네, 싫었네, 지루했네, 뭐 말이 너무 많네, 말을 못하네 이러면서 부정적으로 맨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놀랍게도 이분이 매주 이러고서 우는 거예요. 왜 오지? 왜 오지?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마음속에, 이분의 마음속에도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Y가 있었던 거죠. 남들한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것들도 있죠. 그것 때문에 인형을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그랬더니 지분이 저 이하로 가장
부부가 되셔가지고요. 인생이 이렇게 변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다이아몬드 힐링데이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이때 놀러 갔던 장면이고요. 저희는 가족이 같이 하는데요. 저희 남편이 사촌 동생이에요. 사촌 동생에게 아메이를 전달했을 때, 형, 나는 처음에 못하겠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우리 남편이 얘기합니다. 상호야, 우리 미씨 가문을 한번 바꿔보자. 우리 정말 잘 살아보자. 우리 각자 하고 있는 일이 있지만 이 도구로 한번 가문을 바꿔보자. 그런 마음으로 아메이를 얘기했고요. 그 말을 듣고 안내 사업을 하게 됐고, 저희 팀에서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그때 인정식 사진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이번에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시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잘 살고 싶다, 잘 해나고 싶다, 내 인생에 뭔가 대안을 찾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가장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 안에서요, 컴패션이라는 걸 통해서 제가 이렇게 한 명씩 아이를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태어나서 이제 1년부터 1살 될 때부터 20살이 될 때까지 제가 이 아이를 후원하는 건데요. 7개월인가 8개월 때 제가 이 아이에게 내가 너의 인생에 정말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기회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노라고 약속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케냐의 저희 두 번째 아들이에요. 이 아이는 8살이 되는데 시내를 처음으로 나와본 나이였어요. 그리고 의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아이의 또 다른 부모가 되었고요. 또 이번에 필리핀에도 다녀오면서 이렇게 두 아이 가슴으로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다른 나눔을 실천하고 그다음에 그 나눔을 또 깨닫게 되는 암의 사업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저는 여전히 그런 사람 아닐 거예요. 근데 먼저 플랜을 나누기 시작했고요. 같이 그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는 정말 가족을 뛰어넘는 그런 가족들이 생겨나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암의 비즈니스를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사실은 이 세 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회사, 제품, 수익 구조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제정신 돌아오셨죠 이제? 네. 제가 얘기하는 그 인생의 대안이 되고, 그 다음에 자유를 주고, 가족에게 또 다른 정말 가족을 지켜낼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나눔이 되는 그 일을 확인해 보시려면 여러분 암의 본질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이해하셔야 된다 그랬죠? 회사를 보셔야 돼요. 존재하는 회사 맞고요. 100여 개 지역 및 국가에 진출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사 전경이고요. 미국 미시건주 에이다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31만 5천 평이고 기적의 1만이라 불리고요. 450가지를 직접 생산합니다. 제가 이제 구글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렇게 16군데의 아메이 프라자가 있고요. 창업인이 아까 제가 이제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자유를, 그리고 당신의 가족을, 그리고 당신 인생의 희망을, 그리고 당신에게 보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 회사가 만들어진 창업 이념이에요. 기업 이념이 뭐냐면요,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을 준다가 아니에요. 가난의 조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 그런데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성공을 꿈꾼다면 당신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성공을 하고 못하고는 당신의 몫이지만 내가 기회를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창업자 2세의 사진이고요. 현 경영진이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 농구구단 올란도 매직의 구단주이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미상공에서 의장을 아버지와 아들이 2대에 걸쳐서 했던, 그리고 현재 아까 트럼프 정부의 지금 교육부 장관이 창업자의 큰 며느리이시고요. 보시면 전 세계에 매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1등. 자, 그 다음에 이겁니다. 메리케이 지금 한국에서 철수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메리케이를 처음에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제가 16년을 투자해서 제가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런데 회사가 없어져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에게 16년은 어떤 시간이 될까요? 그런데 이렇게 15년 하시고 나갔어요. 네, 철수했어요. 여러분 어떤 회사와 손을 잡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보셔야 되는 첫 번째가 회사라는 거예요. 회사가 정말 전쟁이 일어나도 망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얘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더 검증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도 굉장히 아메이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아메이 제품은 다 생필품이었고요. 바꿔서 그냥 쓰는 것뿐이에요. 그럼 이렇게 변하는 거죠. 집이 이렇게 변하는. 나머지가 하나도 안 보이네. 어쨌든 주방, 세탁 다 이렇게 화장실 다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사 괜찮다고 검증했고요. 제품 괜찮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확인하셔야 되는 게 바로 수익 구조예요. 여러분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요.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요. 여러분 수익 구조에 문제가 있다면 이 사업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유통에서 모든 게 오는데요. 보통 200원짜리가 1000원에 둔갑해요. 유통 비용으로 굉장히 많이 투자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메이는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베이스가 뭐라고요? 품질을 좋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200원이 아니라 400원에 만들어내고요. 1000원이 아니라 700원에 공급하고요. 중간에 유통의 과정을 없앤다는 거예요. 직거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300원을요. 누구에게 돌려주냐? 회원이 될 소비자에게 그 노력을 인정해서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혜택을 준다는 거죠. 30% 싸게 살 수 있고요. 90일 동안의 반품이 가능해요. 보너스를 지급하고 사업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그 다음에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한 그런 플랜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1일부터 30일까지 아메이에는 모든 PV라는 포인트를 모읍니다. 이 포인트가 화폐가 되고요. 제2의 화폐예요. 그리고 이게 캐시백으로 돌아오는 베이스가 됩니다. 그래서요 1일부터 30일까지 내가 혼자 쓴 것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쓴 거, 내가 소개한 사람이 쓴 거, 소개한 사람이 쓴 거, 소개한 사람이 쓴 거 점점 다 모든 사람이 쓴 거를 합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쓴 것만으로는 포인트가 작지만 함께 모으기 때문에 포인트가 커집니다. 커진 포인트 중에서 내 노력한 만큼만 돌려받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일부터 30일까지 내가 나 5만, 엄마 5만, 친구 5만, 동생 5만 합산해서 20만 점이 됐을 때 우리는 6,000원이라는 캐시백을 받습니다. 자, 나에게 스폰서가 있고요. 내가 있고 AB가 있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볼 땐 이거를 S의 그룹이라고 봅니다. 자,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되냐? 자, S의 몫은요. 20, 80만 6% 48,000원이라는 캐시백이 전체가 생기는데요. S의 몫은 나 이하를 제외한 저 초록색 부분이 S의 몫입니다. 맞죠? 자, 나 이하는 나 AB 20, 60만 6% 36,000원 돌려주면 저 초록색 부분은 12,000원이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냐? 나 AB 20, 60만 6% 36,000원에서요. A 몫, B 몫을 제외하고 저 빨간색 부분이 나의 몫이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아까 A는 20만 점 6,000원, B도 20만 3% 6,000원, 이렇게 6,000원 돌려주면 36,000원 중에 6,000원 돌려주면 빨간색 부분은 여러분 24,000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아메이 사업 하시는 겁니다. 아메이 회사가 괜찮고 제품이 괜찮지만 이게 반대로 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 사업은 조금 한번 재고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더 박차를 가해서 아메이를 알아보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S나 A, B 중에서 제일 먼저 S가 시작했고요. S가 제일 회원도 많고요. 매출도 제일 높은데 왜 내가 더 많은 캐시백을 받냐?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 여러분 수입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간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트워크라는 건 그물을 짜는 얘기인데 빨리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트워크는 그물을 짜야 되는 얘기인데 어떻게 빨리 그물을 짤 수 있나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익 구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거고 스폰서 지워도 수익 동일하고요. 24,000원입니다. 여러분 스폰서 여러분 이용하는 사람 아니고요. 여러분 아메를 조금만 더 몇 번 더 이해하시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스폰서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스폰서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의 원리가요. 누군가를 도와줘야 그래서 누군가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누군가를 심하게 도와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스폰서가 여러분을 처음에는 이용하는 것처럼 물건을 쓰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키게 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근본은 뭐냐면 여러분을 잘 되게 해줘야 본인이 잘 되는 구조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내가 6명에게 아메이 슈퍼를 소개하면 한 9만 원 나오고요. 자, 이제 수익 구조가 변화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브론즈 빌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그런 수익 구조, 새로운 보너스 체계가 생겨나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한 요 정도 되면 한 5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2020년 9월부터는요.
보너스의 구조가 달라져서요. 한 50만 원 정도 받았던 캐시백이 10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확장을 더 시켜볼게요. 나는 처음에 6명에게, 또 그들은 4명에게, 또 그들은 축소해서 2명에게 알렸을 때 전체는 79명이 되고요. 이제는 1001만 점부터 23%를 줍니다. 그리고 1501만부터 또 2%를 업을 해줘서 25%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2000만부터는 여러분 27%를 주는 수익 구조로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자, 그러면 전체는 이렇게 되고요. 돌려주면 예전에는 한 144만 6천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요 207만 8천 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곱하기 1.6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캐시백이 얼마 정도 될까요? 약 33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이 나옵니다. 예전에 한 150에서 200만 원이었던 캐시백이요. 동일한 매출액을 일으켰을 때 33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이 만들어지는 구조로 변한다라는 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예전보다 여러분 굉장히 메리트 있는 형태를 변했습니다. 이런 1000만 점을 3번 하면 GP가 되고요. 요즘에 한 거의 30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을 다 받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플래티넘을 잘 보세요. 1000만 점을 6번 하면 플래티넘이 되는데 이때부터 정식 사업가로 인정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라이어를 2명을 하면 사파이어, 3명 하면 누군가를 성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수익 구조인데 저희 파트너가 올려놨길래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이제 앞으로 내가 한 9%인데요. 한 3%의 소비자 분단을 만들어내면 약 한 17만 원 정도의 캐시백을 받습니다. 내가 한 12% 정도인데 밑에 한 6% 정도의 소비자 분단을 만들면 약 한 35만 원 정도의 캐시백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내가 15%가 됐어요. 400만 PB 정도를 했는데요. 6% 정도의 이 정도 소비자 분단을 모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한 100에서 12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을 받습니다. 거의 배의 수준이에요. 배. 거의 더블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가 1000만 점을 했는데요. 15, 12, 9 정도의 캐시백을 받자. 이렇게 이 정도의 그룹으로 내가 1000만 점을 해서요. 12달 내내 하는 파운더 스피트가 있어요. 앞에 F가 붙으면 안정적인 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연봉이 한 5,270만 원. 약 파운더 스피티만으로도요 약 6천만 원 정도에 육박하는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수익 구조로 변화됐다라는 거. 5번 보세요. 내가 파트너를 잘 도와줬더니 한 레그가 나처럼 1000만 원 독립하는 레그로 성장했어요. 그랬을 때 나는요 동일한 파운더 스피티인데요 약 7천만 원 정도의 캐시백을 받는 주인공입니다. 누군가를 많이 도와줄수록 내가 더 큰 성장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자, 6번 보세요. 2명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내가 파운더 사파이어가 됐어요. 그랬을 때 약 9,654만 원. 약 1억에 가까운 두 레그를 2명을 성공을 시켰으면 내가 약 1억에 가까운 캐시백을 받게 돼요. 3명을 그렇게 도와주잖아요. 그럼 난 파운더스 에메랄드라는 핀이 되고요. 약 1억 3,944만 원 정도의 캐시백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너무 작아요? 다시 말하면 아메이의 철저한 베이스는 뭐냐면 누군가를 도와주는 구조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노동 수입이 있고요. 이 노동 수입은 노동의 정말 언젠가는 수입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낼 소득은 인세 소득이죠. 평생 나오는 소득. 여러분 제 인생 이막을 맞이하며 제가 이렇게 썼어요. 다 양쪽 다 두 분 다 꽃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요. 저는 퇴직하신 2분을 뵀거든요. 저희 어머님도 퇴직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이신데요. 20년을 못 채웠어요. 그래서 18년 6개월. 1년 6개월 부족으로 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되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퇴직하신 날 정말 온 동네가 정말 울음바다가 될 정도로 꺼이꺼이 우셨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눈물을 쓱 닦으면서 얘기했어요. 이제 앞으로 너희 부부가 내 인생을 책임져. 나는 능력 없다. 나 수입 제로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시부모님께 매달 150만 원씩의 연금을 넣어드렸어요. 근데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굉장히 좋은 공기업을 다니셨어요. 38년을 다니셨고요. 그런데 뭐를 보셨냐면 자신의 선배들의 은퇴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비참하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분은 은퇴하기 10년 전에 와이프한테 얘기했습니다. 나 은퇴하면 개털이야. 나 소득 제로야. 내가 모아놓은 돈으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 우리 아메이로 미래를 준비하자라고 해서요. 와이프에게 아메이를 권유했고요. 와이프가 아메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2월 31일자로 퇴직하셨어요. 그런데 퇴직하실 때 이분은 다이아몬드라는
아메이 비즈니스의 성공 다이아몬드라는 배지를 달고 여러분 인생 세상으로 다시 나오시게 됩니다. 동일하게 퇴직하셨는데요. 저희 어머님과 우리 파트너의 모습은 너무 다릅니다. 울지 않습니다. 이분은 웃습니다. 왜요? 전업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인생 이막을 준비하시겠어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 인생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입이 끊어진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자산 수입 만드셔야 되고요. 사람들이 되게 기회를 놓치는 이유가 있대요. 그 기회가요. 여러분 작업복 차림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허름하고 초라하게 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에게 온 아내도 허름하고 초라한 작업복 차림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안 믿겼고요. 그 미래가 안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분명히 기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선물을 하시겠어요? 어떤 꿈을 꾸시겠어요? 저는 아멘사를 주는 여러 가지 가치 중에요. 사실은 여행에 대한 보상도 놓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2020년 지금 1월이죠. 근데 새로운 회계년도 아까 그 멋있는 보너스의 시작은 2020년 9월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요 어떤 시간이 있냐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8개월이라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트랑이라는 가족여행을 가고요. 다음 2021년도에는 시드니를 갑니다. 여러분 여행 가고 싶으세요? 8개월 준비하면 여러분 응원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분들이 지금 저희 팀에 나트랑을 도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다들 처음에는 아메를 부정했던 사람들이고요. 불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을 투자해서 마음을 투자해서 여러분 2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을 잘 보냈더니 처음에 이렇게 작기 시작했지만 이렇게 커지는 네트워크의 주인공이 되어 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오신 분도요. 뭐를 꿈꾸셨으면 좋겠냐면 여러분 시드니라는 걸 한번 꿈꿔보세요. 저는 아메 사업을 6월달에 시작하고 9월달부터 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여행을 갔던 사람이에요. 저는 2달 준비하고 말하자면 시드니를 갔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몇 달 준비할 수 있어요? 8개월 동안 여러분 스폰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시드니를 가는 방법이 뭐예요? 라고 질문해보면 뭘 하라고 할 거예요. 그거 하시면 돼요. 그거. 저 뭐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스폰서를 하나 그거 하시면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좋지 않은 패를 가지고 게임을 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나는 우리 부모님이 가난해서,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나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등등등. 나도 왜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났을까? 이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아니요. 인생은요 좋지 않은 패를 가지고 게임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으려고 내가 태어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참 원하는 대로 안 된다. 참 맘먹은 대로 안 된다. 왜 이렇게 안 돼도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꼬이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억울한 마음. 근데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현 상황에 여러분 감사하시면서요. 다시 한번 내가 이 게임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잘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저도 빚이 10억인 상태에서요. 가장 암울하고 우울할 때 아메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도구를 가지고 저는 나쁜 패였지만 아메이란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혹시 여러분 답답한 상황이시라면 여러분 그것이 현재 여러분이 다시 밟고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밑바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괴롭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성공시키는 사람입니다. 저 처음에 아메 안 하려고 굉장히 막 도망다녔거든요. 근데 저를 심하게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냐면 저희 남편이 저를 괴롭혔어요. 가보자고 해보자고 알아보자고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아메이 플랜을 듣게 됐고요. 뚫린 기 그죠? 눈 감고 있지 않잖아요. 보고 들었더니 마음이 열렸고요. 저 아메 사업을 잘하게 됐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도대체 아메 성공의 비결이 뭐예요?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뭐 해보시면 되냐면 여러분 여러분의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 분명히 쬐끔에 남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을 여러분 한번 아메이 미팅을 알아보는데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안 해도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안 해도 돼요. 물건만 써도 되고요. 부업을 하셔도 되고 사업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처음에 아메이를 만났을 때 제일 감사했던 한 가지, 제 인생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저는 그게 제일 감사해요. 내 인생에 대한 점검이 됐고요. 내 인생에 대한 설계도를 다시 한번 그려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메이 비즈니스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위너스에선 됩니다. 진짜예요. 위너스 그룹은 제대로 네트워크 짜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원하시는 만큼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 2020년도에 다시 한번 꿈을 설정하시고 여러분이 더 해야 될 것들 체크하셔가지고 멋진 성장하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